안녕하십니까. 오늘 황선 진행자께서 개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동부가인문 대표 문경환입니다. 채널 615 188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민권연대 정책실장 김준선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월 24일 이란과 P5+1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독일 이렇게 해서 핵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국제사회에 큰 파장이 있었고요. 동북아의 이 육자회담을 둘러싼 한반도 핵 문제 전망에도 여러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과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P5+1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협상을 주도했던 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주도하지 않았겠느냐 볼 수 있겠는데 이란과 미국이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 이란의 핵 동결을 대가로 5% 이하의 우라늄 농축을 인정을 해줬고요. 동시에 이제 미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70억 달러 정도 금융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70억 달러의 좀 구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란이 가지고 있던 자산에 대한 제재 완화를 통해서 한 42억 달러 정도 확보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나 석유 관련해서 19억 달러 정도를 수출 중단 해제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금이나 뭐 귀금속 이런 품목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동시에 이란이 이행해야 되는 규제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5% 농도를 초과하는 우라늄 농축을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20%의 농축 우라늄들을 희석시키는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농축 우라늄 재고를 늘리지 않는 거. 그리고 이 우라늄 농축 역량을 동결해야 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설치해 놨던 원심 분리기를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고 그 다음에 현재 한 16,00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절반 정도로 가동을 중단한다라는 것을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의 아라크라고 있는 이 곳에서 이제 지금 중수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공사를 진척시키지 않고 또한 이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이제 매일 시설을 방문하면서 이것을 사찰할 것을 이제 약속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란과 미국의 핵 타결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란은 기존의 이제 핵 시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 시설이라고 하면 핵 발전 시설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핵 발전 시설은 이제 현존 유지, 수준 유지에서 약간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축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이제 유엔 안보리가 되겠죠. 일정 정도 이란에 대한 이제 제재를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협상이 진행된 것 같은데 이걸 놓고 이란의 핵 주권을 지금 인정한 것이냐, 이란의 핵 개발 권리를 인정한 것이냐,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이란 외무차관은 협상에서 이 이란의 핵 농축 프로그램을 인정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최종 협상에서 실용적인 제한과 투명한 절차 아래 상호 정의된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다라는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바로 상호 정의된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란은 이 문장을 자신들의 이제 권리를 인정받은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 정의라는 문구가 바로 뭐 국제사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5%이 우라늄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를 왜 미국이 인정해 줬을까? 이 관련해서 문경환 대표님 이거 5% 같은 경우면 얼마나 지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라늄을 농축을 해야 이제 발전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5% 정도 농도면은 발전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경수로의 원료로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더 농축을 해서 상당히 높은 이 농도로 가야 핵무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5% 농축은 계속 허용을 하겠다라는 건 핵 발전용 우라늄 농축은 계속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지금 우라늄 농축을 하는 것을 핵무기 개발 준비 단계로 이제 보면서 이 5% 정도 인정하고
근데 이제 20%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국제 원자력 기구 보고서에서 이란이 20% 농축 우라늄을 196kg 확보했다 뭐 이런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240kg 정도면 핵탄두 한 기를 제조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이란의 이런 입장 차이가 뭐 여전히 이란의 핵 주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핵 협상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되는데, 북한의 핵 협상 같은 경우는 미국이 그 우라늄 농축 자체를 아예 인정을 안 했거든요. 농축 권리 자체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뭐 평화적인 목적에서 뭐 발전용 원료를 만들기 위한 농축조차도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라서,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란의 농축 우라늄 이 농축 주권은 뭐 인정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해석은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란에서 제시한 3단계 해법 중에 지금 1단계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첫 번째는 이제 6개월 내에 이란이 핵 활동을 동결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 이게 1단계고요. 그다음에 2단계가 핵 활동 투명을 강화한 이제 신뢰 구축이라고 하는데, 이제 IAEA 사찰 받고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이란의 평화적 핵 활동을 뭐 국제사회에 인증한다. 이런 이제 3단계 핵 협상안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1단계 수준이 합의했다라고 보고, 이제 미국과 지금 이제 이란이 일시적으로 우선은 이 6개월 정도 합의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향후에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는 뭐 이제 북핵 문제에서도 봤듯이 지금 좀 지켜봐야 될 문제로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3단계 해법 가운데 1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마치 이제 육자회담 9.19 공동 성명이 생각나는데요. 9.19 공동 성명에도 보면 이제 단계적으로 네. 쭉 추진을 해 나가기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합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13 합의도 있었고 2월 달에도 합의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합의들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 이란과 이 서방 국가들 사이에 추가적으로 이제 2단계, 3단계 합의들이 좀 계속 나오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행이 될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어쨌든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이 쫙 됐습니다. 어떤 이 요인에 의해서 이게 타결이 된 건지 배경을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 미국의 패권 유지에 대한 힘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지금 미국이 이제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시캐스터가 이제 작동이 되고 국방비가 계속 감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동북아시아와 중동에 이제 두 개 전선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지금 이 두 개 전선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또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는데 지금 매우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중동에서 빨리 이런 이 문제를 정리하고 아시아로의 회기를 복귀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있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간단히 이제 미국의 이제 이런 대외 패권 전략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미소 냉전이 끝나는 1990년대에는 미국이 첫 번째 이제 윈윈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동시에 승리한다라는 이제 이런 전략으로 1991년도에 이제 채택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93년도부터 2001년 초반까지 미국의 핵심 전략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부터 부시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제 윈 플러스 전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다른 동시에 이 중소규모 분쟁을 해결한다, 이런 전략으로 이제 왔었죠. 하지만 이제 2000년대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전비들을 많이 지출을 하고 실제 전쟁에서 승리도 못하면서 미국의 전략은 아시아로 회귀, 그 다음 이 동북아시아로의 집중 전략으로 바뀌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미국의 패권 전략의 변화 때문에 지금 이제 오바마가 일정 정도 중동에서의 안정화 정책을 취하면서 동북아로에 집중하는 이런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동북아와 중동 둘 다 이기겠다라는 이제 윈윈 전략이었다면, 이게 어느 한쪽을 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 네. 그런데 이제 아시아 중시 전략으로 딱 바뀌면서 아시아는 그래도 잡고 중동은 사실상 좀 이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뭐 그런 이제 배경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언론에서는 주로 이걸 이제 이란 요인으로 많이 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란의 이제
그 대선으로 인해서 그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아마디네자드 뭐 강경파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중도파인 지금의 대통령으로 좀 바뀌었고 그러면서 핵 협상이 좀 잘 된 것 아닌가. 그리고 미국과 유엔의 이제 대이란 제재가 효과를 발휘해서 이란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협상에 나왔고 협상이 타결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분석을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있다라고는 보는데요. 사실상 저는 이제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상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사실 이번 핵 협상이 타결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졌다라는 후문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주변 국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뭐 유화적 이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미국이 쉽게 중동에 자신의 패권들을 일정 정도 완화시키는 그런 이 장치를 취했겠는가라고 봤을 때 사실상 이제 미국의 전략 변화로 인해서 지금의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이 된 측면이 더 강하지 않을까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서 불만을 협상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미국이 좀 충분히 만족할 만한 협상을 못했다는 것 같은데 특히 네. 이스라엘 같으면 미국하고는 뭐 거의 한 나라나 다름없다. 하나의 그렇죠. 나라다 뭐 이런 네.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력히 반대를 하는데도 미국이 협상을 해줬다라는 건 그만큼 미국이 좀 처한 처지가 빨리 협상을 해줘 버려야 되는 상황 네. 아니었겠는가 뭐 이렇게 좀 짐작은 해볼 수 네, 있겠네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에서 뭐 사우디 영공을 통과해서 막 폭격을 하네 막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란의 핵 협상 과정과 사실 이제 북한의 핵 협상 과정이 상당히 비슷한 시기에 또 진행이 됐고 연관성도 있고 좀 비슷한 유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육자회담이나 북핵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상당히 많은데 글쎄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그냥 아예 별개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이제 북한과 이란은 조건부터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이제 벤 로즈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핵실험을 세 차례나 진행한 사실상 핵보유 국가라고 미국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표현 따르면 문턱을 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란은 아직 이제 그 정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란과 핵 협상을 했다고 해서 미국의 이제 세계 패권 전략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지만 만약에 북한과 핵 협상을 할 경우에는 미국 역시 핵 감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미국의 세계 전략이 달라지는 구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의 핵 협상을 같이 볼 수는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냐면 중동에서의 시적인 이제 협상 타결이 되면서 미국이 이 동북아에서의 패권 전략을 더욱더 노골적으로 취하지 않겠냐라는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MD 구축이나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구축하는데 더욱더 힘을 집중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사실 육자회담 관련해서는 이 육자회담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석 대표들이 막 여기저기 만나고 다니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육자회담 주재국이다 보니까 중국의 웨이 수석 대표가 지금 미국도 가고 북한도 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육자회담이 재개되는 분위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편에서는 아 그래도 뭐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가요?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그래서 이제 19일부터 글린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중국에 갔다가 지금 한국에 갔다가 일본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린 데이비스 특별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순방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육자회담이 지금 재개되기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일본 가서는 지금 이대로 나가다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추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죠. 그만큼 이제 지금 육자회담에 대한 전망이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 육자회담을 성사시켜 보기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 우다이 대표가 과연 어떤 중재안을 들고 이 미국과 이 북한을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좀 그런 궁금증을 표명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좀 나와서 주목이 됩니다. 그 조정안을 좀 보면은
먼저 이 참가국들이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라는 겁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은 쉽게 이야기하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동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관심 사항을 해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결한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미일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북한 체제를 전복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행동의 원칙으로 과거에 합의했던 5개 그 협의 내용을 회의를 가동하고 이거를 정례화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제시한 내용을 좀 보면은 이 북한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핵을 동결시키면서 북한에 적용된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동시에 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이나 아니면 실전 핵무기나 아니면 이런 핵 관련된 군사적인 조치들을 다 해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박근혜 정부가 이 뭐 이야기했던 중국, 러시아와 뭐 북핵 불용을 합의했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내용인데요. 중국이 제시한 이 중재 합의안이 사실상 지금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뭐 이 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반응을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북한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조건 없는 대화와는 조금 이제 다른 이 중재안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게 중재안, 그러니까 육자회담이 안 열린 지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실상 네. 동력이 지금 사라진 것 아니냐, 이미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뭔가 이제 각국이 모두 좀 100%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7, 80%라도 만족이 돼서 좀 이렇게 육자회담이 다시 열리는 방향으로 좀 조정안을 제시를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뭐 주변국들도 여러 의견들은 있겠지만 핵심 당사국인 이 북한과 미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미국은 육자회담의 이제 재개 조건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이 일정 정도 사전 행동에 나서야 육자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 북한 같은 경우는 미국이 그 9.19 공동성명에 약속한 대로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회담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내밀었고 여기에 네. 대해서 북한이 입장이 좀 나온 게 있나요? 네, 북한은 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전제 조건은 뭐 날강도적인 탈영이다. 뭐 이런 이제 비유를 한 노동신문 기사도 나왔고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비핵화 조치가 먼저라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26일 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 조선중앙통신사와 기자 문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린 데이비스 이 미 국무특별대표의 한중일 순방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부당한 전제 조건을 고집하면서 육자회담 재개를 가로막고 있는 미국의 태도에서 지금 미국이 사실상 대화 협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바라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런 전제 조건으로는 대화에 나설 수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 팽팽한 입장 차이에서는 육자회담은 이 당분간 열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게 한반도에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이란과 북한은 기본 전제 조건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일본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법을 참여원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일본판 NSC가 발족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일본의 군국주의화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주변국들의 우려가 있고요. 여기에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정을 했습니다. 아베 군국주의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는 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B-52 전략 핵폭격기를 또 띄워서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북아에는 여전히 협상의 방향보다는 긴장 고조의 방향이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빨리 이 동북아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안착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채널 615 188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권방송을 아끼시는 해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권방송이 평화통일과 주권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안고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3년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민족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주권방송에 보내주신 결의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보와 민족의 통일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해 해내외 동포들을 주권방송의 새로운 주주로 모십니다. 참여 방법은 주권방송 홈페이지 615tv.net에서 주식 인수하기 배너로 들어오셔서 인수증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내외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평화통일 진보 언론답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